한국의 선크림 시장 규모는 미국, 중국 다음 가는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전 세계 인구 1등인 인도나 이웃국가인 일본보다도 선크림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선크림을 많이 사서 쓴다는 얘기겠죠.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이냐 하면요, 1인당 연간 구매액이 95,000원인데 세계 평균이 1,841원입니다. 평균의 50배가 넘어서 이 분야 세계 1등입니다. 한국에선 피부 노화의 주범이 햇볕이란 인식이 커서 여자든 남자든 밖에 나갈 땐 선크림을 바르는 게 일상화됐는데요. 외국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한국인이 너무 많이 바르는 것인지 외국인이 너무 덜 바르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한국인이 선크림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인 듯 하네요. 그래서인지 한국은 선크림도 잘 만듭니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죠.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선 한국 선크림이 판매 1위를 휩쓸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선크림을 거의 한 회사가 대부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콜마란 회사입니다. 남의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화장품 ODM 업계에서 코스맥스와 함께 양대 산맥인 회사죠. 특히 선크림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선크림 시장 점유율이 70~80%에 달할 정도고요. 한국콜마는 어떻게 이렇게 선크림의 제왕이 됐을까요? 한국콜마는 윤동환 회장이 1990년에 세운 한국 최초의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윤 회장은 대웅제약을 다니다가 화장품 제조 분야에서 빠르게 외주화가 진행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사업체를 꾸렸어요. 하지만 돈도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화장품 제조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은 게 일본 콜마였죠. 원래 윤동환 회장은 미국 콜마에서 화장품 제조 기술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콜마란 이름은 1921년 미국 위스콘신 미러키에 세워진 콜마 연구소에서 시작됐고, 일본 콜마는 미국 콜마의 일본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콜마가 윤 회장의 사업 제안을 거절했고요. 윤 회장은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가서 일본 콜마에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일본 콜마가 받아들인 것이죠. 기술과 돈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한국콜마가 됩니다. 일본 콜마는 한국 콜마 설립 초기에는 기술 교류를 많이 했지만요, 지금은 단순 주주로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일본 콜마는 한국 콜마 지분 11.7%를 보유한 2대 주주고요. 또 한국 콜마의 모기업인 콜마 홀딩스 지분 7.2%도 보유하고 있죠. 참고로 콜마란 이름은 2022년에 콜마 홀딩스가 상표권을 사들여서 한국 콜마가 온전히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국 콜마가 전부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콜마는 화장품 제조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 제조, 제약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기 제조는 한국 콜마의 자회사인 연우라는 회사가, 제약 사업은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 비중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화장품 ODM이 54%, 용기가 11%, 제약이 35%가량 됩니다. 여기서 화장품 ODM 사업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미국, 캐나다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이 주력입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80%, 이익 기준으로는 97%를 한국 본사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의 매출에서 선크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입니다. 나머지 70% 가운데 50%는 스킨케어, 20%는 메이크업이고요. 한국콜마가 지금처럼 선크림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 건 2020년 말에 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 표기 방식 논란 때문이었어요. SPF 50 이상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30 미만으로 확인이 된 것이었어요. SPF란 피부 표피층에 침투해서 홍반, 일광, 화상 등을 일으키는 자외선 B를 얼마나 차단해 주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SPF 15는 피부에 침투하는 자외선 B의 양이 1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SPF 50이면 50분의 1이 되고요. 허위 표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까지 나서서 검증을 했는데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콜마가 만들어준 제품은 SPF 허위 표기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크림 브랜드 회사 입장에선 한국콜마와 우선적으로 거래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2021년 36% 수준이었던 선크림 한국 시장 점유율이 2022년에는 59%, 2023년엔 70%, 작년에는 80%로 계속 올라간 이유였어요. 한국콜마의 일감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본사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서 110%까지 치솟습니다. 경쟁사인 코스맥스나 CNC,
코스메카의 공장 가동률이 30에서 70%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일감이 한국 콜마로 몰린 것입니다. 사실 가동률이 100%를 넘는다는 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한국 콜마 주가도 선크림 주문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가 평균을 내보면 2분기에 확 치솟고 3분기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서 4분기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11월쯤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가 이듬해 6월쯤 팔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한국콜마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증시에서 부정적인 인식도 부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미국의 선크림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콜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2016년 인수한 공장이 이미 있었어요. 또 인근 캐나다에도 공장이 있고요. 하지만 기존 미국 공장은 색조를 하고 있고 캐나다 공장은 기초 화장품 위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 전용 라인으로 하나 더 세우는 겁니다. 사실 이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미국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고 캐나다 공장은 이보다도 가동률이 더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선크림 주문이 워낙에 많고 이게 또 미국이나 북미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미국 전용 라인을 세우기로 한 거죠. 미국 선크림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납품해야 할 물건의 생산 시간이 단축되어서 추가 주문이 들어올 수 있고요. 물건 빨리 받고 싶어하는 브랜드 입장에선 주문을 더 낼 수도 있죠. 또 한국 본사 공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고객사를 늘리는 데도 용이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도 좋습니다. 미국에서 선크림을 많이 파는 브랜드 입장에선 한국콜마의 미국 공장을 활용하면 추가 관세를 물지 않거든요. 한국콜마가 선크림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해도 이게 다 팔릴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는데요. 당장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한국 선크림을 가장 많이 사주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죠. 한국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수분 공급, 미백, 보습 이런 기능성 화장품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한국 선크림을 사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점점 더 키우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선크림 시장 규모는 2020년 77억 달러에서 4년 만인 작년에 115억 달러로 50%나 성장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이걸 감안해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한국콜마가 미국에서 생산한 선크림이 얼마나 많이 팔릴지 눈여겨보시죠.